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레버리지 60%까지 비중을 늘려봤고요, 에너지는 20%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는 80%고 나스닥은 40%까지 줄였고요. 좀 레버리지 쪽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겠죠. 레버리지 쪽으로 좀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이유는요, 투자한 이유는 하나죠. 좀 저항을 받았는데, 그죠? 요거 좀 뚫고 나가기를 바랐는데, 크게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뚫지를 못했어요. 요거 좀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뚫지를 못한다. 그냥 봐서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항생지수가 너무 좋았거든요. 중국도 너무 좋았고. 그러면 항생을 좀 볼까요? 항생 5분봉을 한번 볼게요. 아유, 좋죠. 그죠? 15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그죠? 저도 오늘, 좀 바빠가지고, 뉴스도 잘 못 보고, 이걸 잘 못 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쑥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하. 그죠? 그리고, 가만히 차트를 봤더니 제발 좀 떨어져라, 떨어져야지 내가 산다 했는데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뭐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내용 없습니다. 공동성명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내용이 바로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급한 거예요.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급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급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급하니까, 야,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으르렁대지 말고 좀 조용히,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멘트 같아요. 그렇다고, 하여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인지 몰라도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간다. 그게 항생에서 보여준다. 그죠? 여기서 좀, 어제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좀 조정을 받으면, 이거 50%선 잡고 여기서 좀 매집이 들어갈까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아가네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장이 못 올랐죠. 장이 못 올랐습니다. 중국 장이 저렇게 좋은데 장이 못 올랐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은 오르겠죠.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그래서 조금 상승이 조금 과하다. 상승이 과하다, 좀 조정을 보여야 된다. 오늘 조정이 보여가지고요. 사실 저는 장중에 좀 단타를 쳤거든요. 코퍼스에다 단타를 쳤습니다.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외국인들 매수세에 들어오는 거, 이게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마이너스 1,000억을 찍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코퍼스에 좀 투자를 했는데, 뭐 먹지도 못했어요. 0.3%가 먹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이겨내는 이제 그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개미들의 매수세,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선물시장, 야간 선물시장,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견조하게 버텼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미국이 좋다 그러면 오늘 상승 못한 거를 내일은 반영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했거든요.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은 다른 쪽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반도체 쪽? 삼성전자도 오늘 올라가려고 되게 꿈틀꿈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번 레버리지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코스피에다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좀 줄이는 거는요, 좀 줄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뉴스도 나오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 같고, 기름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65불 미만으로만 그 거래를 하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 상승 탄력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줄였고요. 오늘 여러분들 뭐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좀 아실 거고. 나스닥 비중 줄인 거는요, 너무 급해요. 나스닥은. 그냥 봐서는
좀 계속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너무 급하다. 그죠? 너무 급하다. 오늘 또 양봉 쭉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양봉 나올 수도 있는데, 아이, 이렇게 양봉이 쭉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경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를, 살짝 이거 보자면, 아, 요렇게 그려야겠죠? 요렇게 그리면, 그죠? 요렇게 그려야죠. 이게 요렇게 그려진다고, 어이구, 응? 왜, 왜 거기를 갔을까? 이렇게, 대충, 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아이, 뭐야, 이거. 에이씨. 아, 이게 그림 그리는데 시간 나가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잘해야지. 이렇게 보면요. 좀 요 라인, 0.25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라인을 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야지 그나마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크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죠?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올라가도 그 다음에 빠질 것 같고, 그죠? 경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몇 가지 요런 방사 선형 있잖아요. 요런 거 가지고 대입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 급하고요. 너무 급해.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가도 걱정. 조정받는다. 오히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봐서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다음에 사실은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어야 돼요. 조정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해가지고 좀 이런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너무 띵띵 뛰고 띡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떨어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가면 두 번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약하다. 또 오늘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저께 1.25가 빠졌잖아요. 대략. 나스닥 어저께 1.12가 빠졌는데 이거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그림이 이거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경사는 더 심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 조금 놔두고 내일쯤에 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40%를 줄였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저거를 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을 안 해봤는데, 우리 코스피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음, 그죠? 어, 인제 이렇게 보면요. 인제 여기 왔거든요. 0.25 요 사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엄청나게 강세 상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나이키를 그리면서 넘어가가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했는데 최소한 내일 하루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왜? 오늘 상승하지 못한 거를 내일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는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해놨을 때 그 비중을 상승이 좀 유리하게 나한테 작용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좀 돈을 이동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조금 옮겨봤습니다. 뭐 나스닥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그냥 놔둬도 되죠.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 좀 오버슈팅이 났어요. 벌써 오버슈팅이 나가지고 오늘 1.3%인가 상승을 했거든요. 괴리율이 1%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을 정리를 했다.
뭐 몰라도 별 먹을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했다. 저는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지금 중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최다로 나왔대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수입을 해다가 열날이 맞추면 되는데 중국에서 백신 얘기 나오면 제가 이제 그 홍콩 항생지수에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벌써 저렇게 날아가니까 투자할 엄두가 안 되네요. 그래도 백신 얘기가 나오면요 어떻게 해서는 중국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안 봐가지고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간만에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게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내일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로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오늘 투자한 레버리지는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투자를 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정은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레버리지가 맞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 좋아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5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했나? 그죠? 장 시작해가지고 꼬물꼬물 0.8% 올라가는데 그죠? 0.81% 상승했네요. 이렇게 꼬물꼬물 외국인 매도세에서도 견조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내일 한번 양봉이 쭉 나와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저점 다지고 날아간다. 내일 만약에 양봉 나와서 쭉 이어주는 어떠한 선이 하나 또 나온다. 봉으로 보죠. 봉을 해서 잡아먹는 양봉 하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간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바닥 확실하게 다졌다.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이 0.85 상승을 했어요. 0.85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9시. 9시가 여기가 9시거든요. 여기가 9시니까 9시부터 꾸준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그 나스닥은 좀 이 야간 선물 시장으로 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봐서는 달러 지수. 달러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시간봉을 한번 보죠. 좋죠, 그죠? 별 없습니다. 한번 그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폭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 현상 유지. 그죠? 요게 뭐 마지노선은 뭐 4를 잡아도 되고 3.9 잡아도 되고 지금은요 3.95, 3.9까지 잡아도 껐떡 없는 그 지수대 같아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엔화도 좋다. 그죠? 별 반응이 없죠. 근데 위안화도 좋다. 방생이 올랐으니까 위안화도 좋겠죠. 위안화도 좋다. 그 다음에 달러 지수도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원화도 좋다. 뭐 나쁠 게 없네요. 그래서 다 좋으니까 뭐 저는 이 상태로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스닥보다는 레버리지가 더 많이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중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려고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데 사실 지금 제일 못마땅한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별로 그렇게 수익이 지금 크게 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스닥이 현재 11월 달 들어서 나스닥 여기다 투자한 게 수익률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는 투자를 안 했으니까 수익률이 거진 없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먼저 번에 하락분이 너무 세가지고 그거 만회하느라고 아주 그냥 미미하게 수익이 났고, 그리고 오늘 뉴스는 아니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인데 세금, 그죠? 이게 주식 거래하면서 나오는 세금을 뭐 내라고 올해 그거 통과를 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재명
이재명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이재명 씨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당론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야당이 뭐 유예하자 2년 유예하자 그러면 유예하겠죠. 그러면 세금 문제는 2년 뒤에 걱정하는 걸로. 사실 저는 좀 이거 좀 걱정거리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2년도 지금 나오는 금투세죠. 금투세 맞나요? 금투세 맞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 세금. 하여튼 뭐 금투세 요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22년도 올해 수익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3년도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세금을 내고 22년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얘기한 게 뭐냐? 22년도에 주가가 폭락을 했으니까 세금 낼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돈을 벌었는데. 주도는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번 사람 어떻게 되라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했습니다. 뭐 내라 그러면 내는 거고. 뭐 그러죠. 뭐 제가 뭐 이 세상을 움직일 정도 큰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내는데 배는 아프다. 배는 꼬인다. 요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낼 것 같았어요. 국회가 일단 열리질 않잖아요. 저거 뭐 난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그래가지고 별 생각 안 했는데 저거 2년 유예를 해줄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요. 파생 들어가죠. 레버리지도 파생, 고퍼스트 파생, 얘네들은 다 외국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250만 원 이상이면 세금 내야 됩니다.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그래서 예민하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